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한 남북보건의료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안예승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남북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노래일 것 같은데요. 이 노래가 나온 시대보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의 소원은 여전히 통일이신가요? 저 역시도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을 떠나서 과연 통일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과연 통일이 되긴 할 것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통일까지 약 1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만큼 통일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로 대표되는 MZ세대는 북한의 좋고 싫고를 떠나서 오히려 무관심한 정도가 커지고 있고 통일보다는 경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 의료 정책은 어떤 방향을 지녀야 할까요? 긴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이어야 하고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의료 정보 확장과 남북 의료정보 통일센터의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소개에 앞서서 먼저 제안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북한 이탈 주민의 의료 정보가 필요할까요? 북한 주민의 의료 정보는 환경 영향 분석의 중요한 대조군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북한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선제적 대처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남북한 주민이 서로의 보건의료 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신뢰성과 정보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며 또 남북한의 차이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탈 의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의료 정보의 가치를 가질 뿐더러 남한에서 사용하기에 정보 수집과 활용의 용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이러한 정보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런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북한의 낮은 의료 수준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의료 정보가 그들에게 필요성이 커질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보 수집의 방식일까요? 먼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의료 지원 유형에는 직접 지원 방식과 간접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원 방식은 정부 정책의 기조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고 간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의 불분명성과 효과성의 입증이 어려워 국민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북 정책과 남북 기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 수집의 방법과 질병 예방의 측면에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방법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남북 정부의 의료정보 통일이 필요할까요? 일단 정책의 목적 측면에서는 남북협력 정책은 남북이 보건의료 공동체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 큰데 이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의료정보 공유성의 용이성이 증가하고 남북협력 연구의 기초가 되며 또한 보험 체계로의 편입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완성이 된다면 지속 가능성과 필요성, 정당성이 확보되어 어떤 환경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정보의 확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 이탈 주민 의료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김신곤 교수님의 북한 이탈 주민 코호트를 제외하고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확장보다는 기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측면에서도 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그와 관련된 의료 정책이 존재하고 있지만 비급여 치료 및 수술 치료의 비용 문제 그리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 등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할 요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의료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제 할당입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기관은 코로나 방지 또는 통일 준비를 목표로 지정 병원의 연구 과제를 할당하고 지정된 병원은 이러한 정부의 투자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초기 연구 병원은 통일 의료 연구를 이끌어가는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서울대 의료원으로 지정하여 기존 연구의 추진력을 달아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입니다. 병원은 정부로부터 마련한 재원을 북한 이탈 주민의 의료 범위 지원 및 의료 증액 확장으로 투자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보 활용 단계에서의 익명, 가명 처리를 약속하면서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활성화입니다. 투자와 인센티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각 병원 EMR에 축적된 데이터는 전부 다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연구들의 성과는 다시 새로운 연구의 기회가 되면서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고 또한 이런 정보는 다시 북한 이탈 주민 치료에 활용되면서 그들이 병원에 방문할 요인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축 이후에는 여기서 나아가 바로 남북 보건협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남북의료정보통일센터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센터의 목적은 먼저 통일의 시작을 열고 통일 이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주요 기능은 북한의 의료 환경 향상을 위한 연구 추진 및 제공,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된 의료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내부적, 외부적 역할 수행입니다. 위치는 남북 접경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통신을 통한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리적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단의 공간에서 통일 정책을 추구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에 남북 접경 지역, 그 중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파주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고 운영 재원은 해당 부처의 예산, 그리고 관련 특별법, 남북협력기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정보통일센터는 각 병원에서 수집된 정보 또는 공단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서 북한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자료를 축적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해결하기에 어려워하는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센터가 직접 연구하고 북한에 제공해 줌으로써 남북 교류의 시작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용이하도록 남북한이 통일된 의료정보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센터가 제공하는 자료들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남한과 동일한 유형,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문, 초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최소한의 의료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대한 만큼의 남북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의료정보통일센터는 교류의 중심 기관이 되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기대 효과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반의 기대 효과로는 남한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것,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의료 정보의 양적 증대, 그리고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보건 협력을 기반으로 다른 정책을 더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와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70년간 협력과 대치를 반복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보면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설명드렸듯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기에 멈추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의료정보 확장과 남북의료정보통일센터의 건립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중 하나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